축구협회에 뭔가 중요하게 진행해야 될 것들이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빨리 회장이 뽑혀야 되는 건 맞아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아까 2월 중순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직 한 달, 최소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축구협회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 삼자토론 갑시다 댓글로 여러분들께서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삼자토론. 네, 해시태그 삼자토론. 무조건 축구 게시물 올릴 때는 해시태그 삼자토론. 자, 샘플 축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축구 소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짜증낼 만한 소식도 많고요. 기대감 넘치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리송한 소식도 있고요. 계속해서 1시간여 시간 동안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플러스 원,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까지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송지훈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반 정도는 더 고생한다고 봐야겠죠? 네. 네. 예. 그 빨라야 2월 중순은 돼야 아마 선거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그 이상 그렇죠. 좀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또 축구도 개막하기 때문에 이제 영영 쉬는 것과는 빠이빠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새 시즌 개막하기 전에 좀 쉬고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참 많이 원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축구협회장 선거에 관련된 많은 소식 송지훈 기자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축구계 냉혈한 체온이 16도라는 소문이 있는 박찬하 해설위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잘못된 소문입니다. 네. 제가 이 한파를 이겨낼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네.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새 좀 그런 얘기 할 때 좀 웃으면서 해야죠. 웃으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따뜻하게 바라보지.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뵀던 게 그 신문선 해설위원 네. 왔을 때였죠? 네네. 네. 그간 별건 없으셨고요. 그간 그냥 화가 많이 나 있죠. 네. 네, 요즘에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네. 뭐 화낼 소식 오늘 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말미에는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의 근황, 그리고 왜 도대체 양민혁이 경기에 못 나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캐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알찬 소식들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방송 중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많이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구협회장 선거, 그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던 게, 이렇게 된 거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아니나 다를까 후보들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정몽규 후보조차도 중앙선관위 위탁하는 거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도 맡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원래 축구협회장 선거가 8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선거 운영을 총괄하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이 선거금지 가처분을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이 선거 못 믿겠다, 네. 진행하는 주체를 못 믿겠으니 차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고, 정몽규 후보도 오케이. 네, 동의한다. 네. 그렇게 해보겠다 해서 축구협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 선거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는 못합니다라는 반응을 이제 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걸 적극 장려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단체 규모의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을 이제 답보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의뢰한 바들이 자문도 해주고 도와준다, 제도적으로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선거가 있습니다. 다른 선거요? 그러니까 다음 달 3월 5일 날 네.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그냥 일반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선거인데, 이 새마을금고가 보면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그렇죠. 크죠. 그래서 이 이사장 선거가 전국 선거예요.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모든 그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이사장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거고, 그래서 3월 5일까지 이 선거 준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안 되고 지금 축구협회 소재지인 이제 종로구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지금 일정상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그 선거관리운영위원회가 선거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선거운영위원회부터 기존에 있던 한창 또 이제 우리끼리 문제가 됐었던 건설 부동산 쪽 변호사가 3명 포함되어 있었던 그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체하면서 이제 이 선거운영위원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련 규정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운영위원회에는 법조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언론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계 교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성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축구와 관계 없는 다른 종목의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먼저 구성됐던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분명히 이게 누가 봐도 이 특정 후보에게 좀 더 친밀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그 운영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의원들이 있었기 그래서 때문에 축구협회도 이번에는 약간 좀 몸을 사리고 더 객관화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법조계, 언론계, 학계 그런 위원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임의로 그냥 축구협회가 이분 좋겠네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론의 어떤 그런 이제 추이를 잘 반영할 수 있게 언론계 쪽을 좀 더 이제 보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선거 때문에 위탁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MG 새마을금고, 몽규 새마을금고다. 뭐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이게 MG가 또 이렇게 쓰일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몽규 새마을금고다. 자, 그리고 언론인이면은 송지훈 기자도 선거운영위원회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연락은 안 왔고요. 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뭐 추천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연락이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바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선거운영위원회도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네, 너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내부의 이야기를 제가 네. 나와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그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장 최전선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선거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뭐 어느 기자라도 이건 마다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도 뭐 나름대로 친소 관계가 있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중립성을 좀 하면서 이제 이거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계속해서 뭐 이제 이번 선거도 그렇고 그 전에 운영도 그렇고 결국 공정성과 투명성이 항상 문제가 됐던 조직이 바로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운영위원회는 예전처럼 그 이제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지 않았으면 집중포화를 정말 수백 차례 맞아도 더 받았을 맞아야 될 만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죠. 워낙 이제 큰 일이 있으니까 사실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태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팬들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은 일을 정말 대한축구협회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근래에 거의 보여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여론이 지금 축구협회장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선거가 치러지나 이런 것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지금 바깥에서 여론이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내부에서는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축구협회 내부 분위기도 한번 짚어보셨어요? 어쨌거나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협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가 정해놓은 그 선거 진행 규범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축구협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거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약간 좀 미심쩍게 이제 선정한 거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거나 진행 방식 자체는 다른 종목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절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절차상에 잘못된 관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다들 이렇게 해왔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축구협회장 선거가 전체적인 이제 우리나라 체육계 전체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은 네. 이건 그냥 관행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뭐 이전에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뭐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거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21세기에서도 벌써 25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는 안 맞는다. 이제 투표하는 분들의 눈높이가 예전에 이 선거 방식을 만든 사람들의 그 시절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걸 법원이 확인을 시켜줬고 그렇죠. 이 과정을 축구계가 이끌었다는 거. 어쨌거나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뭐 그냥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치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체육단체장 선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거를 축구가 촉발시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안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축구계가 아니라 체육계 이슈들이 있었는데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는 부분이 꽤나 크게 등장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솔직히 축구협회장 선거보다도 더 기존 체제가 더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변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 정견 발표부터 당선증 수여시까지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 이건 결과를 확인한 스포츠 팬들에게도 당연히 뭐 충격이었을 것이고 하지만 기자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저도 제목을 대이변이라고 뽑았거든요. 네네. 그럴 정도로 기자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결과였는데 이 대한체육회 선거가 총 2,244표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지난 14일 선거 당일날 투표에 참여한 분이 절반을 조금 넘는 1,209분이었거든요. 유승민 후보가 그 중에 34.5% 받았습니다. 417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이기흥 후보와의 표차가 38표였어요. 근데 사실 그 이기흥 후보는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입장이고 뭐 정몽규 후보와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력에서 훨씬 앞서 있다.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어당 2 어차피 당선은 이기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기자들도 사실 그럴 거야. 이거 뭐 이변이 나오겠어? 라는 대략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선거를 이제 가서 지켜봤는데 결과는 43살. 아들을 버린 우리 유승민 후보의 승리였어요. 진짜 아들뻘이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다채로운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석이 뭐냐면 이기흥 회장을 지지하는 그런 지방 체육 단체들, 단체장들은 많아요. 실제로 이기흥 회장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선거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투표권 가진 분들을 데리고 관광버스를 이제 이끌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기흥 후보 측 관광버스가 20몇 대가 왔다라는 게 이제 그 선거 전에 이제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표만 해도 몇 표야? 뭐 이런 느낌에. 그런데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결국 그 20몇 대의 관광버스를 타고 온 분들이 모두 다 이기흥을 지지했느냐? 거기에 단체장들은 당연히 이기흥 회장 지지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서 이기흥 회장 돼야 됩니다. 분명히 버스 안에서 얘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들은 그 말만 듣고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소신 거죠. 투표했다. 네. 이게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비슷하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몽규 캠프 쪽에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정몽규 후보 쪽에서도 각 지역 축구협회장들과의 활발한 교류 뭐 그런 걸 통해서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어떤 배경은 그러면 그 축구협회장이 지지하는 함께 있는 분들은 그럼 나를 지지하겠지? 라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선거의 모든 그 판세 분석의 기반이었는데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통해서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현장에 계셨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그냥 호기심입니다. 뭐 대단한 이유도 아니고 그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에 그 6명의 표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참고로 예. 그 선거 결과를 이제 검표를 하잖아요. 네네. 개표할 때. 그 각 후보의 그 참관인들이 가서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몇 표 나왔고 이게 선거를 다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제 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는 문자를 보내고 누구는 전화를 하고 되게 바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나중에 당선인 발표를 할 때는 그 단상에 유승민 후보, 강신욱 후보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서 이거 그 기사 내용이 그래서 그런 기사의 내용이 뽑혔던 거네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 갔지 싶은 거예요. 이미 다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냥 퇴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전달을 받은 거죠. 네. 내가 몇 표를 받았고 당선인가 낙선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그냥 미리 가버린. 어차피 난 여기 있어봤자 들러리가 되고 그리고 내 표정 내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싫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단상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스포츠가 공정한 승부가 이제 스포츠의 거의 뭐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강신욱 후보가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끝까지 정견 발표, 이제 당선인 발표까지 듣고 이제 축하해줬잖아요. 나머지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보기 좋았을 텐데 아무리 낙선을 했지만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선거 직전에 각 캠프가 예상하는 그 예상 득표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당선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대충 윤곽을 가지고 이제 선거 당일날 이제 오는 건데 제가 그 물어보니 이제 이기흥, 그다음에 강태선, 유승민 이 세 후보의 각축전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캠프에다가 제가 관계자한테 직접 다 물어봤어요. 몇 표 예상하세요? 지금 몇 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이기흥 후보 측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투표율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저희는 한 40% 정도 받을 겁니다. 고정표로 네. 40%를 가져간다. 그래서 투표율을 한 60% 정도 예상했을 때 한 500표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투표율이 달라져도 어쨌거나 이기흥 회장 지지표는 40%는 나올 거다. 항상 나의 지지 기반은 그 정도니까. 네,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강태선 후보 캠프에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최소 600표, 최대 800표까지 본대요. 당선이네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 캠프 관계자분이 압도적이네. 강태선 후보 당선으로 미리 기사 써두십시오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물어봤는데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지금 판세 분석을 해봤을 때 한 400표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기흥 후보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부족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견 발표가 이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저희는 그걸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장 객관적으로 봤네. 가장 객관적이었고 네. 실제로 417표 나왔으니까 네. 거의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러네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리 그 후보들이 당연히 내가 떨어졌으니까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몇 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턱없이 낮은 표가 나오니까 그렇죠.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판세 분석을 하고 있었던 유승민 캠프의 승리이기도 한 거죠. 이야. 이게 사실 중요해요, 선거에서. 이게 뭐 당선된 사람한테 하면 좀 그런 말이냐면 될 놈들이라고. 예. 캠프도 잘했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그 송지훈 기자가 하던 이야기에 계속 덧붙여서 정몽규 캠프 반응이 궁금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아마 약간 미러링처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똑같이 이제 그 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비슷하게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비슷한 시장이고. 근데 이런 이변의 결과가 나왔으니 꽤나 긴장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여기서 그 좀 더 구체적인 반응 같은 거 나온 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긴장하고 있다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문체부의 징계 권고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1월 2일 날 그 문체부 징계가 이제 기각해 달라는 이제 축구협회 요청이 이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시한상으로 봤을 때 2월 2일 전까지는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문체부에서는 지금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요청한 그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내지는 아예 징계 자체를 회피할 경우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다가 내려주는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꽤 크잖아요, 그게. 이게 연간 한 400억에서 500억 됩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그러면 평균에서 450억이라고 잡으면 5년 동안 끊기게 돼요. 규정상.
한 번 끊으면 무조건 되돌릴 수 없어요. 예, 끊으면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끊을 수 있는데 네. 문체부는 5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게 보면 2천억이고 많게 보면 2,500억이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2일 이전에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요. 자격정지 이상으로 실제로 내린다 하면 이 선거에는 치명타가 되겠죠. 축구협회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는 후보가 지금 선거에 나왔어. 네. 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그런 게 약간 좀 두려워서 징계를 솜방망이로 하거나 네. 엄중 경고 같은 걸로 하거나 내지는 안 한다. 2월 1일 전까지 안 한다. 내지는 선거일 전까지 안 한다. 그 경우에는 문체부에서는 분명히 배드민턴 협회처럼 이제 분명히 이게 정부지원금 중단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할 건데 그 순간 그러면 상대 후보들 허정우 후보나 신문선 후보가 이거 봐 정몽규 후보가 결국은 2천억 원 날렸다. 네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제 기존 체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거를 겪어야 되냐? 이런 거 공격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빌미를 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의 권고를 그대로 따라 해도 문제가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제가 2월 2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거는 무조건 그 이후에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핵심 변수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나왔던 바닥 민심의 어떤 반란,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정몽규 캠프에서 많이 좀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분석을 이제 느끼고 있는지 그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 모두 굉장히 반기는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반기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 그 변수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거론된 지점 중에 하나가 단일화입니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 과연 허 후보와 신 후보가 단일화 할 수 있는가? 근데 뭐 현재까지는 뚜렷한 뭐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선거가 연기가 되면서 오히려 다른 변수가 약간 일각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추가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몇몇 댓글에서도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니의 꼬리별님도 누구 하나 젊은 축구인 하나 나오지 않다는 게 개탄스럽다라는 류의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실제로 나오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축구인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후보를 추가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세를 모아서 후보를 내고 싶다. 진짜로?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현될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입후보한 걸 완전히 무효로 하고 다시 이제 공고를 내서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허정무 후보는 못 나오세요. 그렇죠. 맞네. 70살이 넘으니까. 예, 제가 1월 13일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13일이 맞네. 넘어갔기 때문에 허정무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2월 2일 날 나오는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정몽규 후보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선거 규정을 보면은 그 후보자 등록 이제 자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배임이나 횡령 같은 그런 걸로 자격 정지 1년 이상을 받은 분은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에게 이걸 적용했다가 이제 결국 안 된 거긴 한데 어쨌거나 그 축구협회가 이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을 지으면 배드민턴 협회는 자격정지가 안 나왔거든요. 네. 거기는 해임 권고였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2월 2일 이전에 예를 들어 징계를 내리고 그게 자격정지 1년 이상이라면 정몽규 후보도 출마 자격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자격증이 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때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1년까지는 아니고 11개월 이러면 진짜 우리 놀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선거판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서 제 예상은 이거는 뭐 그냥 제 예상입니다만 기존 후보자들의 등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선에서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이 후보를 다시 하면 완전히 다른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는 분들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많죠. 축구 팬들은 사실 많이 바라고 있죠. 그리고 팬들도 그렇죠. 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데 그런 어떤 순서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가 발표가 되더라도 징계가 나온 시점 자체가 후보 등록 이후의 징계가 어쨌거나 내려진 거잖아요. 네네. 이번 선거는 그냥 그 절차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순서상으로 그걸 바꾸면 뭐 그게 또 허정무 이제 후보의 어떤
나이도 그렇죠. 같이 문제가 될 거니까 그 순서를 뒤바꾸면.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재밌는 않을까요? 게 나이 제한도 나이 제한 적용 규정을 적용하는 체육 단체가 있고 아닌 단체도 있거든요. 일괄도 아니에요 또.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허정무 후보가 야, 왜 축구협회장은 70세로 제한을 하는 건데 이거 부당해 하고 하면 네. 선거가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럼 이제 송지훈 기자는 내년까지 쉬지 않고 이제 선거 취재만 하는 선거 전문 기자로 체육회 선거 전문 기자.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체육정치부. 체육정치부. 예. 얘기만 들어도 현기증이 그러니까요. 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얽혀 있는 게 많네요. 뭐 일단은 뉴페이스가 등장할 가능성은 뭐 정황상 그리고 물리적으로 좀 낮다는 게 근데 의지가 있어 보이는 지점은 분명히 있군요. 어떤 팀들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세 후보로 만족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냥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유승민 같은 느낌의 그런 후보는 없지 않느냐. 이 안에서. 네, 그래서 어차피 세 분이 다 약간 뭐 연배나 아니면 이런 뭐 부분에서 봤을 때 완전히 참신한 그런 후보가 한 명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예,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 후보가 추가로 가능하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 있는데 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대충 뭐 정확한 일자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한 타임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정몽규 회장 3선 임기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네. 22일 날 원래 대의원 총회가 열리고 그날부터 새 회장의 임기 시작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축구협회가 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23일로 해보려다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운영위원회부터 다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번 달 안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다음 선거 일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역순으로 따져봐도 일단 2월 중순 전에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허정무 후보가 그 선거금지 가처분을 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투표인 중에 네. 해외 전지훈련 감독들 선수들 많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에 선거를 해야 그래도 투표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2월 중순. 아무리 빨라도 그거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네요. 2월 말. 제 입으로 이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2월 말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축구협회가 당장 할 일이 많습니다. 3월 달에는 일단은 월드컵 예선전이 재개가 되고요. 또 그전에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를 이거 그 마냥 그냥 천천히 할 수만은 또 없잖아요. 현재 상황상. 아, 그렇죠. 지금 축구협회가 사실상 이제 그 축구협회장이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업무들이 지금 다 멈춰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22세 대표팀 감독. 예, 아시안 게임 준비해야 되고 이제 길게 봐서는 이제 LA 올림픽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22세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어줄 축구협회장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은 전임 지도자들로 끈다. 네. 새 회장이 결정이 되면 새 회장이 주도하에 감독을 선임한다. 왜냐? 회장이 바뀌면 기술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새수른 세부대가 되니까. 예. 지금 뽑힌 분들은 다 정몽규 회장 시대에 뽑힌 분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 물론 정 회장이 또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새 회장이 되면 그분에게 어떤 그런 모든 결정권을 이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력강화위원회도 새 회장이 인선을 하고 그분이 22세 대표팀 감독도 뽑아야 돼서 지금 다 멈춰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축구협회에 뭔가 중요하게 진행해야 될 것들이 도장이 지금 다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빨리 회장이 뽑혀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아까 2월 중순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직 한 달, 최소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축구협회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 삼자토론 갑시다. 를 댓글로 여러분들께서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삼자토론. 네, 해시태그 삼자토론. 무조건 축구 게시물 올릴 때는 해시태그 삼자토론. 삼자토론 가야 됩니다. 진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 세 분의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물론 이제 우리에게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축구 팬이라면은 알아야 될 정보는 충분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삼자토론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그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공약을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허정무 후보는 공약 쪽이 약하다. 음. 별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을 안 들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며칠 뒤에 허정무 후보가 공약을 쫙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세 후보의 공약이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정몽규 회장이 이 3자 토론에 응하겠다고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그거였기 때문에 공약이 제대로 나온다면 제대로 나오면 네. 그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3자 토론 하겠다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예, 정해지면 하는 거니까 뭐 우리 방송도 약간 좀 거기에 공헌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유일하게 지적을 했어요. 맞습니다. 허정무 후보 쪽이 좀 공약이 약한데요 했더니 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관계자들이 많이 보지? 그 구독자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전화가 좀 가겠는데요. 그럼 그러니까요. 아예 지금 많이 압박감에 휩싸일 텐데 근데 모릅니다. 이 선거 운영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화가 가겠는데요. 그러면. 운영위로 가게 되면 저는 입 다물 겁니다. 네, 과연 수화로 알려드릴게요. 네, 수화로.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떻게든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